기업입니다. 오늘은 달러제너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달러제너럴은 할인 상품 전문 판매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다이소로 많이 풀리고 싼 제품을 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불황형 기업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경기가 불황일 때 사람들은 주머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싼 제품을 찾게 돼요. 그래서 달러제너럴은 경기가 불황이어도 잘 팔려 라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달러제너럴이 주가가 지금 6%가 금요일날 하락을 했고요. 하락을 했고 요 종가 130달러 요게 2020년 3월 이후 지금 최저가입니다.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요. 달러제너럴이 이걸 한번 볼게요. 달러제너럴이 2009년에 상장을 했어요. 2009년에 상장을 했는데 얘들이 매년 그러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수익률을요. 아이고 지금 무슨 전화가 왔네요. 네, 연간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올 들어서만 지금 주가가 47%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회사 측에서는 뭐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우리가 주요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은 어려운 고객들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좀 타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2009년 이후에 어떤 불황 속에서도 건재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달러제너럴 뭐야 왜 저래? 라고 하는 건데 지금부터 그 이유들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달러제너럴 일단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의견들이 조금 나뉘고는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달러제너럴이야. 우리가 그동안 달러제너럴 어떻게 해왔는지 알잖아. 얘네 결국은 정상화 될 거야. 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주가가 매력적이야. 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야 얘네 뭔가 심상치 않아. 이거는 이제 얘네 경영진의 문제인 것 같아. 경영진이 전략판을 잘못 짜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달러제너럴 어떤 기업인지 이미 앞서서도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렸지만 1939년 역사가 꽤 깊어요. 그죠? 설립된 미국 최대의 할인 상품 전문 소매 업체입니다. 주로 10달러 이하의 상품들을 취급을 해요. 얘들이 뭐 마케팅은 1달러로 하고 있지만 1달러 품목은 많지는 않고 대부분이 뭐 한 3달러에서 9달러 요 수준의 제품들을 많이 포진해 놓고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얘들의 경쟁사라고 한다면 달러트리 얘네도 얘들과 사업 구조가 좀 비슷해요. 그리고 월마트. 왜냐면 월마트도 사실 중저소득층 고객이 많고 월마트는 최저가 전략을 유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마트는 그래도 뭔가 되게 큰 뭐 이러고 하는데 달러제너럴의 핵심 경쟁사는 이렇게 월마트와 달러트리입니다. 자, 그리고 달러제너럴은 그나마 월마트가 진출하지 않은 완전 이 소도시를 타겟팅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가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이 달러제너럴의 매장의 80% 이상이 인구 2만 명 이하의 소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한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만 달러제너럴은 사업을 펼치고 있고 미국 내 지금 19,000여 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생활용품이라던가 식품 비중이 80%로 가장 높고요. 계절용품이 11%, 그냥 가정용품이 6%, 의류도 판매를 한대요. 의류가 한 3% 정도가 되는데 달러제너럴이 있고 또 달러제너럴 마켓이 있는데 요 달러제너럴 마켓에 가면은 다른 상품들은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농수산물 이런 신선식품들을 많이 판매를 해요. 그리고 매장이 기존 달러제너럴 매장보다 한 2배 정도로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만 있는데 뭐 매출이나 실적은 거기에 다 이게 포함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기업인데 2024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얘들이 지난 31일 이때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매출액은 늘었어요. 한 4% 늘었는데 시장의 예상에 미달했고요. 특히 얘들은 계속해서 매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매장이 늘면 그 매장에서 신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듯한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동일 매장 매출
요 성장률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0.1을 기록했어요. 신규 매장을 세우지 않았다면 매출은 감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쟁사 달러트리는 2분기에 오히려 매출이 동일 매장 매출이 7%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달러 제너럴이 뭔가 지금 경쟁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여기에서 좀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EPS는 28.5%나 급감을 하면서 이것도 역시 예상치에 크게 미달을 했습니다. 총 마진도 31.4로 전년 대비 1.26%포인트 126bp 하락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우리 고객들 다 경제 침체 때문에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격 인하를 했고, 우리도 요즘 요 절도범들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요 재고 손상, 요게 좀 증가를 하면서 마진이 좀 떨어졌어요.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모든 소매 업체들의 좀 동일한 뭐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연간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를 당초 3.5에서 5%로 제시를 했던 걸 1.3에서 3.3으로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이게 올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에요. 충격적이죠. EPS 증가율 가이던스도 당초 우리 한 마이너스 8% 또는 뭐 똔똔일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를 충격이죠. 마이너스 34에서 마이너스 22%로 또 정정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 2024 회계연도 내내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뭐 지금 고꾸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월가에서는 지금 업계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압박도 받고 있고 뭐 그렇게 되고 얘들은 또 아무래도 소도시에 있다 보니까 인력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얘들이 또 인건비를 좀 많이 줘야지 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인건비 그리고 매장 투자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고 뭐 이런 게 좀 맞물리면서 실적이 되게 안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밑돈 실적 그러니까 이게 쇼크잖아요. 뭐 어닝 미스 지금 이게 4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들이 예상과 지금 달라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실적 공개하니까 당연히 월가에서는 뭐 목표가 다 낮췄죠. 뭐 8%로도 목표가 낮췄고 트위스트도 목표가 낮췄고 다 낮췄죠.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BMO 캐피탈, 에버코어, 루프 캐피탈, 뭐 레이몬드 제임스, 뭐 텔세이 목표주가 일제히 다 낮췄고요. 투자 의견 하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춘 데가 에버코어와 루프 캐피탈 얘들이 중립으로 낮췄고 레이몬드 제임스가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얘들도 목표 주가 20% 낮추면서 강력 매수해서 그냥 시장 수익률 상회 정도로 이것도 좀 낮췄어요. 그래서 뭐다 낮췄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뭐 틸세이도 다 그냥 중립 정도로 낮춰버리면서 목표 주가를 다 낮춰버린. 그러니까 너무 실적이 너무 충격적이고 경쟁사 대비해서도 너무 못해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자, 레이몬드 제임스 앞서서 보셨지만 투자 의견도 낮췄고 다만 아직도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를 한다는 건 여전히 매수 의견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 매수해서 그냥 매수 정도로 낮췄고 목표 주가 20% 낮췄는데 레이몬드 제임스의 이 바비 그리핀은 뭐라고 했냐면 그래 얘들이 뭔가 지금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결국은 정상화될 거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 지금 성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야. 하지만 얘들이 영구적으로 망할 기업 아니라고 생각해. 얘들이 뭐 바다 밑으로 물 밑으로 가라앉을 기업은 아니야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객들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고객 트래픽 부정적이었지만 순차적으로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얘들 지금 비용 압박 부담스럽지. 근데 요것도 점차 완화되면서 결국은 견고한 이익 성장세 요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이 기업의 그냥 저력을 믿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나 그리고 절도 범죄 노출 등에 따라서 마진 압박이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목표 주가를 20% 하향 조정은 했어. 그런데 이게 2025 회계연도 예상 이익 기준 퍼가
18배를 적용한 게 요 목표 주가인데 얘들의 과거 평균 PER, 예상 이익 기준 PER이 19배에서 20배였던 걸 고려를 하면 할인 적용을 한 거야.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더 낮아지더라도 요 목표 주가 정도면 괜찮아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되게 그냥 보수적으로 목표 주가를 짠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1년간 S&P 500 수익률 확실히 웃돌 기업이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들어 47% 급락을 했으니까 너무너무 부진한 건데 앞으로 그냥 주가도 좀 반등 나오지 않겠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달러 제너럴의 어떤 그런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믿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네, 이분은 루프 캐피털의 안소니 추쿤바 요 애널리스트인데 앞서서 여기서 보면 루프 캐피탈 요 분도 200달러 목표 주가 제시했던 애널이거든요. 여기. 근데 요 사람은 목표 주가를 30% 낮췄고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요 애널은 긍정론에서 지금 약간 중립적으로 바뀐 건데 이 사람의 의견을 그래서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달러 제너럴은 이건 경영 전략의 문제라고 본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 달러 제너럴은 역사적으로 소매업계에서 스테디 에디 역할을 했던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디 에디라는 것은 저도 이걸 모르겠는데 이 에디가 운동선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격동과 어떤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런 것들을 수식할 때 스테디 에디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침 소리 들어갔겠죠? 자연스러워 매우 좋아요. 네, 스테디 에디 역할을 그동안 해왔어. 불황형 기업이라는 수식어도 붙어. 그랬는데 얘네만 올해 왜 이래?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일관성이 있었던 요 성과를 냈는데 일관성 없는 요 결과, 이번 실적 결과와 고위 경영진 변화의 시점이 일치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어.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그래서 쭉 찾아봤더니 실제로 작년 11월에 CEO가 바뀌었어요. 제프 오웬 CEO로 작년 11월에 바뀌면서 요 제프 오웬의 부임을 전후로 해서 최고 경영진이 뭐 부사장이고 뭐 CFO고 다 물갈이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실적도 지금 4개 분기 연속 실적이 꼬꾸라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뭔가 맞물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이 경영진들은 뭔가 이 페널티 박스에 뭔가 좀 갇혀 있는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요 애널은 그냥 경영진 바뀌면서 얘들이 뭔가 정신 못 차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면 달러 제너럴이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단 한 번도 매년 연간 수익률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았던 적이 없고 늘 빨간색 양봉을 기록을 하면서 이게 우상향을 하다가 올해 완전히 이게 무너졌거든요. 차트가. 그래서 저는 요 애널 의견이 좀 더 마음이 간다. 이게 월가에서도 요 의견이 나오고 나서 외신에서도 이걸 크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앞서서 봤던 그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다뤘는데 그래서 저는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다룬 건데 그래서 올 들어서 지금 주가가 거의 뭐 아작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전반적인 평가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3개월 전과 지금 현재인데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매수 의견 비중이 69%였는데 지금 이게 3개월 만에 33%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다 중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죠? 다만 이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한 154달러에 형성이 되면서 추가 상승 여력 한 18% 있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요. 단기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달러 제너럴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역사도 깊고 막 수익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뭐 이랬던 기업이긴 한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경영진이 정말 열심히 쇄신을 해서 전략을 잘 펴는지 그래서 실제로 회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달러 제너럴은 사실 좀 매력적이긴 해요. 그동안 그래도 얘들이 이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흐트러지면 다시 그 탄력성에 의해서 그 원상대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경영의 문제라면 이게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잘 살피면서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쭈쭈베이비님 절도의
절도의 대중화인가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 절도가 되게 심각한가 봐요. 실제로 이게 조직적 절도, 우리처럼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냥 누가 가서 그냥 살짝 이렇게 들고 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좀 심각하다고 해요.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순간 귀 떨어질 뻔했네. 네. 기침 소리 귀 떨어질 뻔하셨다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양해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요 달러 제너럴은 저도 보면서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 기업 잘만 돌아간다면 뭔가 기대 수익이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 기회일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경영진이 뻘짓하는 거라면 조금 더 그냥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략을 세우자고요.